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세계 각지의 시청자 여러분 모두 얼마나 마음고생들이 많으십니까? 중국의 이 우한폐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신종 코로나19라고 하죠.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미국만큼은 무사할 줄 알았는데 요즘은 미국에서도 갑자기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제 오늘 뉴스를 보니 어쩌면 미국이 중국보다도 더 엄중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뉴욕주는 더 엄중해서 벌써 감염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있다니 아닌 게 아니라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음식점들이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커피숍들은 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켓들에서는 생필품을 사재기 하느라고 난리들인데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은 바깥 출입도 모조리 통제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좀 사재기를 하느라고 바빴습니다. 원래는 2, 3일에 한 편씩은 방송을 올리려고 했는데 벌써 한 주가 다 되어가고 있군요. 일단 오늘은 한 달쯤 먹고 살 생필품을 사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이제 열정을 내서 방송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은 지난번 방송에서 약속했던 대로 청산리 대첩의 영웅이었고 또 총사령관이었던 김좌진 장군의 사망과 관련하여 그가 국영 누구의 손에 피살되었는지에 대하여 한번 자세하게 파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파고들자면 좀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2번이나 또는 3번에 나눠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먼저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권 보여드릴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제가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인 1998년에 제가 중국에서 살고 있을 때 출간한 첫 단행본인데 제목은 비운의 장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곁에 작은 글씨로 쓰여있는 부제목은 동북항일연군의 명장 조상지 비사입니다. 지금 저는 이 책을 홍보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책은 이미 중국에서도 절판이 되었고 저한테도 이 한 권밖에 없는데 굉장하게 낡았습니다. 책갈피들이 좀 다 떨어졌고 제가 중국에서는 처음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제 허가를 받고 공개 출판 발행됐던 이 책 속에 바로 오늘 이 방송에서 다루자고 하는 청산리 전투의 영웅 김좌진이 어떻게 사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정식 출판된 뒤에 얼마 안 돼요. 김좌진 장군이 만주에서 말년을 보냈던 북만주의 영안현 산시, 그러니까 행정구역상 이곳은 오늘의 그 중국 흑룡강성 해림시 관할유역에 소속됩니다. 그때 이 해림시 시장으로 계시다가 이제 공직에서 은퇴하셨던 분이 조선족인데 지금 이분이 성씨가 원씨였던 것은 기억하는데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당시 그 중국 조선족 민족사 학회를 통하여 저에게 항의 편지를 한 통 보내왔고 또 그 중국 조선족 민족사 학회와 함께 이 책의 저자인 저를 이제 법에 고발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그때 저는 나이도 방금 30살밖에 안 되었고 또 이렇게 소송이니 뭐니 하는데 전혀 경험도 없었고 그래서 정말 너무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다행히 당시 중국 조선족 민족사 학회 이사장으로 계셨던 분이 저를 소송하겠다고 나섰던 그 해림시의 전임 시장, 그러니까 그분과 아주 친한 사이인데다가 또 이 이사장은 저희 부모들하고도 아주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사 학회 이사장이라는 분이 원래는 그 중국 공산당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선전부 부부장과 또 역사연구소 소장도 겸직했던 말하자면 이제 정부 관료 출신이었는데 굉장하게 이제 권위도 있고 또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인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서서 저를 소송하겠다고 나섰던 그 흑룡강성 해림시의 전임 시장을 설복하고 또 나한테도 다음과 같이 기침해 주더군요. 실은 그 해림시의 시장직을 담임했던 적이 있는 그 원씨라는 분이 최근에 그 김좌진 장군이 말년을 보냈던 산시 지방에다가 김좌진 장군의 이름을 딴 그
농장도 하나 건설하려고 모금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얼마 전에는 한국에 가서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종필의 접견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에서도 곧 투자하게 됐는데, 오라지 아니면 돈이 올 텐데, 당신이 책 속에서 이제 김좌진 장군을 사살했던 그 사살범이 공산당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것도 이제 보통 공산당원이 아니고 항일영웅이라고 소개했으니, 한국에서 이 일을 알게 되면 이제 자칫하다가는 한국에서 받기로 되었던 이제 투자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솔직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했더니, 나보고 공개 사과하고 또 내가 책 속에서 쓴 이 사실이 사실과 다르다고 시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내 책 때문에 괜히 당신들이 이제 해림의 김좌진 장군의 이름으로 된 농장을 건설하려 하는데 차질을 빚게 된 데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이런 내용의 편지 한 통을 써서 해림시 원시장에게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편지 말미에다가는 이제 공개 사과는 못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책 속에서 김좌진 장군이 공산주의자한테 사살당했다는 사실도 이제 사실이 아니라고 다시 뒤집지는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김좌진 장군이 항일영웅이었고 또 민족주의자였고, 그리고 나아가서 사회주의자가 아니고 공산당을 싫어하는 반공주의자였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자한테 사살당했다는 사실이 무슨 그렇게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이냐고 제 주장을 고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뒤에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었던 당시 정부에서, 그러니까 연변 텔레비 방송국에서 제가 이 책을 쓰기 위하여 이제 흑룡강 지방을 답사하면서 생존자들과도 만나곤 했던 그 과정을 대대적으로 이제 보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작된 다큐멘터리가 지금 저희 정설TV에 올려져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중국에서는 이제 텔레비 방송국은 한국과 달리 정부가 운영합니다. 그런 이제 정부의 허락이 없이는 한 젊은 작가의 성장 과정을 전문 프로로 제작해서 방송한다는 것은 거의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일이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이제 전문 제작진이 꾸려지고, 바로 저희 이 책의 이야기가 발생하였던 현장인 흑룡강성 상지현, 지금은 이곳이 상지시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때는 상지현이었는데, 이 상지현이 바로 이 책의 주인공인 조상지라고 부르는 이 중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항일영웅입니다. 물론 중국인이죠. 상지현은 바로 이분의 이름으로命名한 것입니다. 당시 상지시정부에서는 이 책의 발행식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이 책 한 권 때문에 또 당시 상지현 정부로부터 명예시민 칭호도 이제 수여받고 그랬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부로부터 이제 크게 중시받다 보니 방송이고 신문이고 온통 저희 이 책을 높이 올리추게 되었는데, 결과는 이제 저를 법에 걸겠다고 했던 그분도 갑자기 입을 다물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법에 고발해봐야 승산이 없어 보였던 모양입니다. 자, 그럼 김좌진 장군을 살해했던 그 사살범이 국영 이 중국에서 너무나도 유명했던 조상지와는 무슨 연관이 있기에 이 책 속에 등장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설명하자면 잠깐 이 조상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항일영군 역사에서는 남양북조라는 이제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즉 남쪽의 양정우와 북쪽의 조상지라는 뜻입니다. 이 양정우에 대해서는 지난 몇 차례 방송에서 김일성에 대하여 소개할 때 종종 양정우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즉 만주의 남만지방, 그러니까 김일성이 주로 활동했던 남만주 지방의 항일영군의 총사령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양정우입니다. 그리고 조상지는 남만주가 아닌 북만주, 주로 흑룡강 북부지방의 항일영군 총사령관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하게 불행했습니다. 제가 이 책의 제목을 비운이 장군이라고 지었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원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김결하게 죽을 때까지 일본군과 싸우다가 결국 일본군 토벌대에 살해되었지만 공산당 내부에서도 계속 처분받고 사망할 때는 이미 당적까지도 다 제명당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적인 제가 하필이면 왜 그것도 중국어로도 아닌 조선문으로서
이 중국인 항일 영웅에 대해서 단행본으로까지 책을 썼을 정도로 이 조상지라는 이 유명한 영웅에게 빠져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습니다. 실은 저는 그 조상지보다는 이 조상지 곁에서 아주 주요한 군사조수 역할을 했던 한 조선인, 그러니까 한국식대로 말하면 우리 한인이지요. 이 사람을 주목하였고, 이 사람이 항일 역사를 조사하다가 종당에는 이 사람이 항일 역사와 이 중국인 조상지의 항일 역사가 서로 불가분리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거의 갈라놓을 수가 없을 지경으로 북만주에서 함께 활약했는데, 이 한인이 누구냐면 바로 한국의 독립운동사에서 아주 유명한 왕산 허위 선생의 조카였던 허영식입니다. 허영식에 대해서는 이제 그가 얼마나 유명한 인물인지는 인터넷상에서 검색하면 금방 많은 정보들이 뜹니다. 최근에는 특히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이분에 대한 연구도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허영식을 가장 일찍 한국에 소개하기 위하여 제가 이분의 사적을 중국의 신문에서 아주 크게 한 면을 차지하도록 발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글의 제목이 북만주 항일이별 허영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 그때 이제 한국에서 이제 연변에 놀러왔던 한 대학 교수를 알게 되었는데, 이분이 그때 그 용인대학교의 교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성씨가 신가였는데 신상선이든지 신상옥이든지 제가 갑자기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신상옥은 영화 감독이고 가능하게 신상선이 맞을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 허영식의 일을 자세하게 적어서 한국의 독자들한테 좀 알려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허영식은 중국에서 항일투쟁하다가 사망했던 여러 한인들과 달리 특히 남한 출신이고, 또 그리고 더 유명한 것은 이분이 바로 한국의 독립운동사에서 그 유명한 왕산 허위 선생의 조카라고, 또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이분이 고향이 그 만주에서 일본군에 복무했던 박정희 대통령과도 또 한 고향이라고. 아무튼 후에 이 신 교수가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자기가 내가 맡긴 이 원고를 한국의 대한매일이라고 부르는 아주 굉장히 오래된 그런 역사가 긴 그런 신문이라고 하더군요. 그 신문이 마침 허영식의 숙부였던 왕산 허위 선생이 서대문 형문소에서 이제 사망했을 때 그 사망 소식도 제일 먼저 이제 보도했던 바로 그 신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신문에다가 허위 선생이 조카였던 허영식이 사적을 내보내면 무척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저는 제가 보냈던 원고가 이 신문에 아주 크게 나온 줄 알았습니다. 물론 제 이름까지 박아서. 근데 후에 신 교수가 이제 대한매일 신문을 저한테 붙여왔는데, 신문을 받아서 읽어보니 제 이름은 어디에 한 조각도 없고, 또 제가 맡겼던 원고는 나오지 않고, 그 원고의 근거에서 한 기사가 이제 기사 형식으로 간단하게 허영식을 소개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도 억울해서 제가 그 기사 이름까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 이름이 정운현입니다. 후에 용인대학교의 신 교수라는 분이 다시 또 연변에 왔을 때 제가 컴플레인 했죠. 아니, 그것이 내가 어떻게 수집해서 쓴 원고인데, 신 교수가 신문사에 가져다가 다 뜯어버리고는 핵심만 뽑아서는 정씨라는 기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내버리느냐고. 그랬더니 신 교수가 하는 말이, 기자들이 원래 그런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맡겼던 그 원고는 너무 기니까 다 실 수 없고, 그냥 기자가 이 원고에 근거해서 기사 형식으로 허영식을 소개했을 뿐이라면서, 그러나 기사 속에 이제 내가 제공한 연구 자료라고 이름을 한 글자 써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처음 신문을 받았을 때는 너무 화가 나서 기사 속에 제 이름도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후에 이제 다시 기사를 들여다보니까 기사 속에 제 이름도 들어가 있더군요. 중국의 한 조선족 역사 연구가가 이제 신 교수에게 맡겨서 보내온 이 원고에 의하면 이렇게 한마디 적었더라고요. 아무튼 후에 제가 미국에 온 뒤에는 이 허영식을 가지고 전문 책을 썼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제목은 만주 항일 파르티잔이라고 달았습니다. 이 책은 이제 어느 해 출판되었느냐면
2009년 3월에 이제 발행되었는데, 그러니까 역시 벌써 10년이 지났군요. 자,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20년 전에 쓴 이 비운이 장군, 중국에서 출판했던 이 책과, 그리고 이제 10년 전에 이제 한국에서 출간했던 이 허영식의 만주항일 파르티잔, 이 두 책 속에 김좌진 장군이 사망과 관련하여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허영식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는 이 허영식이 혁명가로 성장하는 길에서 그를 직접 인도했던 아주 주요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국의 장세윤이라고 부르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또 이 허영식에 대해서 꽤 많이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장세윤 교수의 연구 논문을 비롯하여 또 다른 이제 적지 않은 한국에서 이제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에 의하면 허영식을 혁명가로 인도했던 사람들 속에는 북한에서 아주 유명한 김책과 최용근을 지목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 북만주에서 허영식의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제가 이미 전문적으로 책 한 권을 따로 써서 출간까지 했을 정도로 아주 집중적으로 소개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여기서는 주로 허영식을 혁명으로 인도했던 사람들 가운데 김책은 확실하나 일부 자료들에서는 1929년에 최용근이 중국 공산당원의 신분으로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에 참가하여 군사부장을 맡고 지내면서 당시 이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의 활동지역이었던 흑룡강성이 아성지방에서 살고 있었던 허영식을 발견하고 그를 공산당에 이제 참가시켰다고 주장하는 자료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그런데 이는 실제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증언에 의하면 정확히 1930년 2월 또는 3월경에 당시 허영식이 집이 흑룡강성의 아성현, 거기 할빈하고 가까운 곳인데, 아성현 횡산저자라고 부르는, 중국어로는 흥산주의지라고 부르는데, 제가 이곳도 여러 차례 갔다 왔습니다. 이 고장에 하루는 공도진이라고 부르는 조선공산당 화요파계통의 한 젊은 당원이 영안현이 산시에서 이제 독립군의 아주 굉장히 큰 검을 한 사람을 이제 사살하고는 도주하여 이곳에 와서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 이제 후에 허영식과 만나게 되면서부터 이제 두 사람이 사귀게 되었고, 이제 종당에는 아주 허영식이 집에 옮겨와서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제가 들려드리고자 하는 김좌진 장군이 사살범은 국영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쯤 인터넷상에서 김좌진 장군이 사망설과 관련하여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료와 기사들에 박상실이라는 이 이름이 존재합니다. 이 박상실은 김좌진 장군에게 총을 쏘았던 사살범으로 거의 확정되다시피 하여 있는데, 문제는 그 배후입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그 배후가 김봉환이라고 부르는, 말하자면 공산주의 계열의 그런 독립운동가인데, 이 사람이 또 김일성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김일성은 한국어로는 김일성이라고 부르지만 중국어로는 북한의 김일성과 발음이 다릅니다. 진이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은 날일자 이룰성자인데, 이 김일성은 하나일자의 별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봉환은 김일성으로도 불리는데 북한의 김일성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정확하게 1929년에 하얼빈에서 일본 영사관에 체포된 뒤에는 당시 영사관 경찰서의 경부였던 마츠모토라고 부르는 자의 손에 걸려들었다가 노예 나왔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한국 쪽의 주장입니다. 그가 노예 나오게 된 원인에 대해서도 이 마츠모토에게 일본 경찰에게 요구하는 어떤 자료들을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주장들은 모두 신빙성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한국 쪽의 학자들의 주장이고, 이후 이 김봉환은 해림 지역의 한인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지역의 한인들의 수령이나 다를 바 없었던 김좌진 장군이 손에서 이 지역의 주도권, 말하자면 이걸 헤게몬이라고 해야 할런지, 아무튼 그래서 이제 김좌진 장군을 살해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나중에는 이제 박상실이라고 부르는 한 이런 무정부주의자를 고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본 바로 한국에서 이런 주장들은
주로 그 전 광복회장이었던 이강훈 선생의 생전 해고의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분의 해고 속에 이제 김좌진 장군을 사살했던 실제 배우자로 이제 지목되고 있는 김봉환에 대하여, 그는 뭐 당시 제만 한인들 속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여류 소설가 강경애의 애인이었다느니, 또 그 강경애를 김경애라고 잘못 주장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는 단순하게 이제 강씨를 김씨라고 잘못 부른 것이 아닌 것은, 당시 확실하게 강경애 외에도 또 김경애라는 이런 여성 혁명가 한 분이 만주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그 강경애 본인은 그 시절 만주에 있지도 않았고, 자기 고향인 황해도 그 장년에서 살고 있었다는 이런 주장들과 또 일부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문제의 고리는 다름 아닌 이 박상실입니다. 즉, 이 박상실이 국영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박상실에 대하여 그가 국영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며 또 그때 그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물론 그때 이 박상실은 그 김좌진 장군을 살해하기 위하여 산시 그 정미소에 잠복했죠. 그리고 김좌진 장군을 살해한 뒤는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어디로 사라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알아내는 것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리인 것입니다.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이 박상실이 국영 누구인가에 대하여 알아만 내면 우리는 정말 어렵지 않게, 일단 제가 이제 당시 그 박상실과는 이제 친구였던 생존자 양환준이 해고담에 근거하여, 또 그리고 이 박상실이 소개로 후에 그 중국共產党에 참가했던 허영식에 대하여 굉장하게 잘 알고 있는, 생전에 그 허영식이 연락원으로 일했던 적이 있는 그 흑룡강성의 양재문이 해고담에 근거하여, 또 그리고 당시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32년 6월에 이 박상실과 함께 중국共產党주화중심현위원회, 그러니까 바로 오늘의 흑룡강 상지죠. 이 지방의 중국共產党조직을 재건하고 박상실의 상관으로 있었던 주화중심현위원회 서기를 담임했던 적이 있는 지휘겸의 해고담을 담고 있는 녹음 테이프를 제가 복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녹음 테이프 속의 내용 등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박상실이 바로 그 1930년 이 3월경에 아성현이 그 행산저자에 있었던 허영식이 집에 와서 함께 한동안 살았던 그 공도진이 바로 이 박상실이라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공도진,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그 김좌진 장군을 살해한 그 박상실로 알려졌던 이 공도진이 국영 어떤 사람이며,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으며, 그는 어떻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김좌진 장군을 살해했으며, 그리고 이제 김좌진 장군을 살해한 뒤에는 어디로 어떻게 도주했다가 다시 어떻게 불속 중국共產党만주성위원회 순시원이 되어서 이 주화지방에 나타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다음 방송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 방송에서는 한국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박상실의 배우는 김봉환이며, 김봉환은 뭐 김일성으로 불렸다느니 또는 강경애와는 뭐 애인 사이였다니 하는 이런 한국에서 이제 알려져 있는 이런 사실들은 전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루나 이틀쯤 지나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지식 높은 인격 정신을 길러 썩어지는 우리